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누가 했느냐? 당에서 자기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양이 이쪽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정당에서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 유튜버와 시민단체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말, 그리고 이 타이밍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징계를 당할 만한 의혹이 있으니까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거지.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그는 열지 못하지요. 그래서 당의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인 겁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말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타이밍은 지금 지방선거를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내부의 지방선거에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과 가까운 유승민, 어떻게 보면 이준석을 뒤에서 주무르는 유승민이 이준석과 깊이 상의해서 경기도지사에 나갔는데 애초에 인수위 대변인으로 김은혜가 내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배현진으로 바뀌면서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등장했어요. 자, 김은혜가 그렇게 나서니까 또 동당 안에서는 전직 경기도지사들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유력한 전현직 의원들이 김은혜를 대부분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윤석열의 뜻이 유승민이와 이준석이 짝짝꿍해서 경기도를 먹고, 그리고 유승민이 자기 대선 후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기제가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은혜를 지금 후보로 내세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복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떼놓고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소명 절차 등을 통해 추가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한다면 성상납을 인정하고 징계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성상납을 인정 안 하면 무죄지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인데 성상납을 당 대표가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당 윤리위원회의 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정식 회부된 것은 이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유례가 없던 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치권의 파장이 대단할 거라고 보여요. 자, 이 문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과거에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작년 12월 이준석이가 한참 당 대표직을 보이콧하고 잠수타고 애먹일 때 가세연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당시 이준석은 사기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다라고 맞섰는데 시민단체가, 이 보수 시민단체가 지난 19일, 그러니까 4월 19일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당사 앞에 열고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윤리위원회가 열려요. 자, 이준석의 옳고 그르고 여부를 떠나서 뭔가가 딱딱 아구가 맞게 준비가 된 느낌. 그래서 이준석이 저렇게 당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다 틀을 맞춘 듯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이 성상납과 관련되는 의혹은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이준석이가 2013년에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에게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고, 작년 12월 27일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자료라고 하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이가 김성준 대표에 의해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2차례 받았다. 가세현은 이 성접대의 근거로 대전검찰청 수사자료라는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가세현이 제시한 당시 이 문서도 어떻게 가세현의 손에 들어갔을까라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을 흔들어대는 이준석의 이런 행동에 대해 결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이제 이런 행태로 나왔는데, 그것은 윤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강용석이가 윤과 이 사시 동기고, 또 더 나아가 윤에 대한 지지를 밝혀왔지요. 그러니까 강용석에게 저 자료가 어떤 행태로든 입수가 되었겠지요. 자, 이준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며 자료를 공개해라, 하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법무부 고위 간부 출신의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안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보고는 김성진이 술 먹으러 서울에 있는 룸살롱 등으로 다녔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내가 떠난 다음에 수사가 더 이루어졌는지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부장검사는 오래전 사건이고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조사를 받은 당사자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재판 기록에 보면 2심 판결문에 2013년 8월 15일경 유성의 호텔에서 국가기관 고위 간부 접대비 및 숙박비를 대납하도록 했다,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도 당시도 국가기관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세현은 앞의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인데, 원 판결문이 아닌 공개 과정에서 익명화가 이루어진 편집본이고, 자신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준석을 국가기관이라고 지칭하지도 않는다라고 반격했고요. 그리고 강용석은 2021년 12월 29일 이준석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겠다 했고, 이준석이는 강용석과 김세일을 강남서에 고발을 했어요. 또 12월 29일은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자 윤석근인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친박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이준석을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작년 12월 30일 날 동당윤리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12월 31일 날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또 알선수재로 이준석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원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저 동당 내부에서 치고받았지요. 그리고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1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경찰에 이송을 했어요. 자, 가세현은 이준석과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를 하였다, 요래 주장했고, 2022년 4월 1일에는 시민단체 자유호국단이 이준석을 증거인멸 교사로, 김철근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4월 4일 날 가세현은 이 관련 자료를 폭로하고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강용석이 지금 이 복당을 해서 경기도지사 나갈라 했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더 거세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용석이 이준석에게 복당을 허용해주면 의혹 제기 영상을 내리겠다고 제안하는 녹취록이 또 공개되기도 했어요. 참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강용석이 또 이준석 장모의 대화라는 녹취록 미편집본이 또 공개됐고요. 4월 11일에는 뉴데일리가 아이카이스트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접대비라고 또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고 또 윤석열 지지하는 심평 변호사가 이준석에게 제기된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맞다고 본다면서 이준석을 보름 전에 강하게 비판했지요. 그러면서 이준석의 이런 의혹들이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며 오랜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데 젊었을 때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대응 방식이 고약하다라고 말을 하며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어두운 평판의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모든 일이 악우가 맞춰진 채 착착 진행되고 있고 어쩌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이쯤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동당 내부의 권력 서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부의 반대파 제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